요거를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괜히 그 감자 구워 먹으려고 쓸데없이 올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다시입니다. 말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좀 크게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들리네요. 추석이 지나면 기온이 이제 적어도 일교차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일러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요즘에는 콘덴싱 보일러라고 하죠. 친환경 보일러, 그 제품으로 이제 의무화가 돼서 영상에도 있지만 친환경 보일러가 시공되어지는 그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이걸 달아야 됩니다. 친환경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라고 하고요. 전옥스 보일러라고도 합니다. 자, 전옥스는 NOx잖아요. 질소 산화물, 배출이 적은 그런 보일러라고 하죠. 그런 걸 콘덴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조건이 뭐냐면 기존 보일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일러가 출입문이 이렇게 완전히 밀폐가 된 공간에서 보일러가 들어있을 때 그 공간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지, 이 콘덴싱 보일러를 시공을 하게 되면 이 에어컨처럼 응축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일러와 달리 보일러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호스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수구가 있어야 되는데 배수구가 없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보일러실에 문이 없다 하더라도 흔히 베란다에 있죠. 보통 베란다, 앞뒤 베란다에 있는데 베란다 벽으로 보일러가 설치가 되면 보일러로부터 배수구까지의 그 거리가 3m가 넘으면 시공이 안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겨울에 응축수가 이제 빠지다가 이게 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거를 그 시공자가 판단을 해서, 적어도 한 2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시공자가 판단을 해서 이거 맞잖아요. 법적으로 배수가 없고 배수가 너무 멀리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걸 못 달아요. 그죠? 근데 한겨울에 지금 보일러 안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보일러 4등급 보일러를 달죠. 근데 그게 또 바뀌었어요. 이게 친환경 보일러가 어떤 이 장소에 이게 적합하지 않아서 달지 못하게 됐을 상황이 왔을 때, 요것도 이제 그 도시가스나 이쪽에 미리 이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통보를 해야 돼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그거는 이제 좀 추운 날씨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보일러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특히 연통이죠. 연통이 가장 위험하죠, 보일러는. 지금 보이시는 이 연통이 이게 콘덴싱 전용이에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얇은 쪽은 배기예요. 배기가스가 나가는 쪽입니다. 여기는 제가 보일러는 이게 연통이 2겹이에요. 여기까지 2겹. 그래서 이 사이에 공간이 또 있어요. 이거는 배기가스가 나가는 거. 일반 보일러는 여기 연통 있죠. 여기가 배기고요. 여기 급기예요. 여긴 빨아들이는 거예요, 공기를. 여기는 뱉어내는 겁니다. 여기가 이 사방으로 다 뚫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막혀 있죠. 그죠? 근데 어디에만 뚫려 있죠? 밑에만 뚫려 있죠. 밑에만. 그리고 여기 조심하세요. 이거 칼이에요, 칼. 진짜 칼이에요. 이거 큰일 나요. 요게 콘덴싱 보일러는 이제 한쪽으로만, 밑으로만 이렇게 가게 돼 있죠. 밑으로. 근데 이게 가끔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돼 있는 집도 있어요. 급기를
이 급기가 이제 빼야 되는데, 알루미늄 잡아라 빼야 되는데, 이 위에가 천정하고 너무 붙어가지고 이걸 너무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급기가 이게 완전히 이게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 적어도 공간상 뭐 이거 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45도까지도 안 돼요. 살짝 그냥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근데 이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요게 원칙이고요. 위로. 그래서 어차피 일반 보일러에서 콘덴싱으로 가는 거, 만약에 이제 보일러를 교체 시공을 한다 했을 때 그 연통 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 보일러를 좀 내려다시더라도 이 연통 이 콘덴싱 보일러는 연통의 각이 상향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향 5도에서 10도 이렇게. 네, 그리고 일반 보일러는 연통의 각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하향 5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급기 구멍도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관련이 있는 거고요. 항상 이 아래를 향해야 됩니다. 급기가. 그런데 간혹 집에 어느 집에 가보면 이게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급기 여기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배관을 원래 옛날에는 그랬죠. 일반 보일러 때는 보일러를 시공하러 가면 이걸 빨리 판단해야 되니까 그 보일러실을 딱 보고 빨리 판단하셔야 되죠. 연통의 연도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배관에 맞출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착착착착 나가야 되는데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막 하는데 딱 정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뭐 만약에 일반에서 콘덴싱으로 간다 그러면 뭐 확실하게 다 철거를 해야 되니까, 원래 철거가 원칙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맞질 않아요. 일반 연도랑 이 콘덴싱 연도랑은 이게 안 맞아요. 방향이 틀립니다. 끼워진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보일러 연통 여기 지금 요 외경 있죠. 여기가 100파이, 그러니까 100, 여기가 100이 나와요. 100, 10cm. 이게 100입니다. 딱 100.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왔고, 타공을 할 때 100을 쓰는데요. 물론 100을 써도 되죠. 그런데 120으로 가는 게 좋아요. 120으로 가면 이게 연도 구배도 자유롭게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여유 있는 게 좋잖아요. 100으로 해도 이 타공 날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뚫다 보면 어느 정도는 뭐 유격이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아니면 뭐 100으로 뜰 때 뭐 콘덴싱이니까 살짝 위쪽으로 뜬다 생각하시고 뚫면 상관이 없죠. 그죠? 일반 보일러에는 뭐 약간 하향으로 뜬다 생각하는데, 그 보일러 연통을 이게 뚫어야 되는 상황이 보통 이럴 때 오잖아요. 어차피 뭐 기존에 그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연통이 나가 있으니까 뭐 굳이 뭐 타공을 따로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현재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보일러는 배기와 급기를 강제로, 그러니까 공기도 빨아당기고요. 여기로 네, 여기 두 겹입니다. 그리고 배기는 밀어주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그 보일러를 FF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다 요즘에 FF 방식이고요. 그런데 저희 주변에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오래된 아파트나 뭐 아니면 오래된 뭐 연립이나 이런 집에 가보면 그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갔더니 가스보일러인데, 그리고 연통이 분명히 벽으로 나갔는데 연통이 이렇게 안 생기고, 그 기름 보일러 연통이, 요즘엔 기름 보일러도 이게 들어갔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꺾이는 그 얇은 알루미늄 배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스 보일러에 그게 연결이 된 집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벽으로는 나갔는데 이런 형상이 아니라 이거죠. 혼란스럽죠. 네. 이게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현장을 많이 돌아보시고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잖아요. 가면 야 이거 벽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이게 벽이 어디야? 안에서 볼 땐 몰라요. 이게 밖으로 일단 나갔으니까. 근데 그런 보일러는 보통 보일러실이 따로 있어요. 문이 따로 있고. 그냥 일단 이 배기구 나갔는데 그냥 나갔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보일러들은 이제 FE 방식이라고 해서 공동 배기구를 사용하는 연돌이라고 하죠. 공동 연돌.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이렇게 FF 방식이 아니었고요. FE 방식이라고 해서 이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의 중앙이나 이쪽에다가 한마디로 그 벽으로 된 그 연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층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보일러 연통이 집 밖으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굴뚝 있죠. 한마디로 굴뚝이죠. 보일러 연기가 나가는 굴뚝. 거기로 나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보여요. 밖에서는 연통이 안 보이죠. 그냥 그 연돌 굴뚝 안으로 그냥 얘가 1층 거, 2층 거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위험해요 또. 왜냐면 이게 벽돌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오래되잖아요 집이 또. 그럼 어떻게 돼요? 일산화탄소 가스가 그냥 막 삐져나가겠죠. 네, 위험합니다. 연돌이 있는 집이에요. 공동배기구. 그 아파트 지을 때는 FE 방식을 썼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뭐 콘덴싱으로 바꿨다가 하니까 그 연돌을 막아버리고 그것도 참 위험한 건데 어쨌든 막아버리고 다른 쪽에다 이제 구멍을 뚫죠. 이 연통 구멍을. 그랬을 때 이제 연통을 빼는 구멍을 뚫어야죠. 그랬을 때 잠깐 이제 밀어두고 그랬을 때 요거를 뚫으실 때 코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코어로 요 100짜리로 요게 100이거든요 지금. 요게 딱 100짜리를 뚫어버리면 되기는 됩니다.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한 120 정도로 뚫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연통이 나가도요. 연통보다 벽이 좀 커도 이거를 막는 캡이 있어요. 캡에다가 실리콘으로 기밀만 잘해갖고 막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게 캡이잖아요. 캡은 끝에서 끝까지 180이에요. 180이니까 요거를 충분히 마감이 되고요. 요 내경은 거의 이렇게 맞게끔 거의 100은 넘겠죠. 103mm 정도 됩니다. 네, 103mm. 그러니까 이게 120으로 하셔도요. 연통 여유있게 널널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끼워서 안쪽 벽 막고 바깥쪽 벽 막아도 충분하니까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120으로 뚫었어요. 네. 뭐 하다못해 요즘은 그 가스 온수기도 다 FF죠. 그냥 보일러예요 그것도. 단 난방은 안 하고 온수만 되는데 그것도 보일러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가스 온수기도 저는 어차피 연통은 똑같아요. 저는 다 120으로 했습니다. 네, 되게 했고요. 여유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 굽에 각 줄 때도 그렇고 작업하실 때도 모든 게 그게 편해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 때문에 어디 보일러에서 어느 분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근데 뭐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좀 어차피 건식으로 뚫는 거 뭐 100이든 120이든 뭐 거기서 거긴데요. 아무래도 좀 이게 커지면 그래도 좀 힘은 들겠지만 거의 차이가 안 나요. 120 뚫어도 저도 혼자 뚫었는데요. 뭐 120을 120으로 충분히 뚫고요. 네, 뚫습니다. 120으로 저는 갑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집마다 다 틀려요. 이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도.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이거
연도 구멍 뚫을 때 뭐 이게 그거를 그렇게 막 뭐 그 법에 나온 거에 맞춰서 딱딱딱 뚫고 이런 게 없죠. 어떤 집은 이쪽을 뚫고 어떤 집은 이쪽을 뚫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런 건물에 가면. 근데 뭐 이미 뭐 다 옛날 그렇게 해버렸는데 지금 그걸 또 어떻게 찾을 것이며 그걸 또 어떻게 또 합니까? 물론 좀 수정해서 다 조치하는 게 맞죠. 위험하니까. 그러나 그런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네. 딱 보면 요즘에 짓는 아파트는 보일러 연통이 이게 쪼르륵 있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이게 막 어느 집은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FE에서 FF로 바꾸는 어떤 그런 현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어요. 전원주택인데 지금 막 짓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짓는 거 말고 이런 데 가보면 뭐 보일러를 2개씩 다는 분도 있어요. 예비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이게 외곽에서 보일러 하나 고장났다가 그거 겨울에 잘못되면은 그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 2대를 배관만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밸브로 해놓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이건 좀 오래전이죠. 저기 외곽에 저 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인데 거기가 이제 기름 보일러였거든요. 기름 보일러가 하도 소울썩이니까 이제 가스 보일러로 바꾸면서 2대를 달으셨어요. 보일러실이 큽니다. 거기는 이제 커서 이렇게 따로따로 달았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구멍을 내서 이렇게 달았는데 좀 오래전 얘기고요. 그거는 근데 그런 집 있어요. 있고요. 그럴 때 뚫어지잖아요. 벽을 그죠? 뚫어야 되는데 요거 100이니까 100으로 붙여서 100으로 딱 뚫면 물론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이나 뭐 하시던 분들은 그거 뭐 다 하시죠. 뭐 어떻게 하시죠. 근데 그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타이트하면 이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120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구멍은 120.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신규업자분이 아니라 뭐 이런 뭐 고객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세대 사용하시는 보일러의 연통이 바뀌어서 봤더니 우리 건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되면 요거는 한번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요거는 봐야 되고요. 요건 항상 급기구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컨덴싱 보일러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요. 별거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진짜 단 한 분의 신규 사업자분이 보시면 전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저는 그걸로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절실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영상. 물론 사전에 충분히 그쪽 계통으로 뭐 일을 충분히 하시고 뭐 다 뭐 이렇게 해본 상태에서 하면 이런 게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를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괜히 그 감자 구워 먹으려고 쓸데없이 올려가지고 원래 요거 올리려고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